자, 경찰 조직 이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찰 조직 이론에서는 먼저 내용 이론과 가정 이론이 있어요. 자, 내용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정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이 이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많은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메슬로 욕구계층 이론입니다. 자, 맥거리그 XY 이론도 가끔 언급되는 경우가 있죠. 또 냉소주의 극복하는 방안이 Y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머지 이론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내용 이론이고 노란색 정도만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브롬의 기대 이론, 포터와 롤러의 성과 만족 이론, 또는 가정 이론이고 나머지는 내용 이론이다. 가정 이론만 암기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하위 단계가 되겠죠.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 욕구가 안전의 욕구고, 그 다음 사회적 욕구고, 자기 존중, 자기 존경의 욕구고, 자기 실현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자,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리적 욕구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이 내용은요, 요거는,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구나,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구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내용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들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걸 정확하게 암기보다는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건강 등에 관한 욕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건강, 이게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록 최하위 욕구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생리적인 욕구는 최하위 욕구에 해당되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해결할 수 있죠? 예,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은 돈을 가지고 뭡니까? 먹고, 입고, 또 내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또 건강이 악화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휴양이라든가 휴가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각종 제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했다.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또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여러분이 사시면 됩니다. 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이것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이 건물에 소방 점검을 한다고 이 사이렌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전의 역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하기,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연금을 주는 거예요. 고용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이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이 되고 연금도 주고 고용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일반 직장에 가게 되면은 나이 한 5인 나이쯤 되면은 잘려요. 그렇죠? 다 잘립니다. 굉장히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백수잖아요. 물론 제가 뭐 출판사 또 경단기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고 또 몸이 좀 안 좋은 곳이 있어서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계약 해지했지만 어떻든 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백수잖아요. 고용이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사회적 욕구가 됩니다.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동료나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요, 살맛이 나요. 왜? 월급도 받죠? 신분이 보장되고 연금도 받죠? 나중에? 고용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럼 사람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뭡니까? 사회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동료들과 좀 잘 지내고 싶고, 조직의 어떤 기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바로 인간관계 개선입니다. 또 의사소통 촉진이고요. 개인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동료와 상사와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기 존경의 욕구, 존중의 욕구입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망받으려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남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상을 받는다든가, 교육 훈련 또는 근무 성적이 좋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부서에 배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욕구를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합니다. 최상의 욕구가 뭐예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이거는 장래의 자기 발전, 자기 완성의 욕구, 성취감 충족과 관련된 욕구를 말합니다. 이것도 성진이 있어요. 여기서 성진이 들어갑니다. 자, 성진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진을 함으로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죠. 또 성진을 함으로 해서 성취감을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진은 자기 존중 욕구에도 해당되고 자기 실현 욕구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조직 편성의 원리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 되겠다. 이걸 잘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의식주, 건강에 관한 욕구는 뭐지요? 생리적 욕구라 그러죠. 타인에게 인정, 존중, 신망받는 욕구는 자기 존중 욕구죠. 동료나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사회적 욕구입니다.
장래 자기 발전, 자기 완성 욕구는 성취감 충족은 자기 실현의 욕구죠. 적정 보수, 휴양, 휴가 제도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죠. 신분 보장, 연금 제도, 고용, 안전,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현재 장래 신분 내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는 안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참여할 때 포상제도, 근무 성적, 평정, 승진, 지전은 자기 존중의 욕구. 그죠? 그리고 최하위에 있는 욕구로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생리적 욕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욕구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인지 이걸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성취 동기 이론은요. 자, 맥클랜드는 자, 목표 관리, 목적 설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론이에요. 목표 설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론이고, 요거는 우리 매슬로 욕구 계층 5개 중에서 자아 실현 욕구에 초점을 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자아 실현 욕구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아 실현 욕구에 초점을 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매슬로는 5개의 인간의 욕구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맥클랜드는 5개가 아니에요. 바로 3개입니다. 성취 욕구, 친교 욕구, 권력 욕구예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매슬로는 5개지만 맥클랜드는 3가지 인간의 욕구를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 서열, 우리 매슬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맥클랜드는 이 욕구 서열은 개인별로 다르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더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맥그리거의 X와 이론이에요. 맥그리거의 X와 이론입니다. 자, 맥그리거의 X와 이론은요. 자, X 이론이 있고 Y 이론이 있어요. 세 번째 이론이 되겠는데요. 4가 아니고 3입니다. 자, X 이론과 Y 이론이 있어요. X 이론은 성학설이고 Y 이론은 성선설이다. 그래서 인간관은요. X 이론은 성학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로는 긍정적인 인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X이론 인간관 한번 보세요. 일하기 싫어하죠. 게으르지요.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유중심적입니다. 비타협적이에요. 이런 인간관을 말하는 거예요. Y론 인간관은 뭡니까? 일을 싫어하지 않고요. 또 책임도 있고요. 이타적이고요. 사회중심적이고요. 굉장히 자발적이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호협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X로는 성악설, 부정적인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Y로는 성선설, 긍정적인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정설의 인간관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부정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바로 통제 중심의 전통적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 보상을 보상 체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말 안 들으면 야, 아빠가 2만 원 줄 테니까 뭐 좀 집안 방정리 좀 해라.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가지고 평균이 90점이 넘으면은 아빠가 10만 원 정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못하면 혼내잖아요. 혼내는 게 채찍이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게 당근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인간관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통제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간관에 대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보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이 Y이론이에요. 우리 저 앞쪽에서 배웠죠?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뭐다? Y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론입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2요인 이론입니다. 동기, 유생, 요인, 이 두 가지가 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허즈버그는요, 만족 요인이 있고, 그죠? 만족 요인이 있고, 그리고 불만족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만족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불만족 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섞어 놓으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 쉬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장을 했다. 만족스럽잖아요. 막 키가 컸다든가 또 능력이 좋아졌다든가 그죠? 또 승진하면은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조직생활하면서 승진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월급 올라가는 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불만족 요인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 월급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은 빡시게 하는데 월급은 조금 주고.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어떤 직무상 성취를 한다든가 또 인정을 받는다든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든가 책임 있는 또 일을 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족 요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어떻게 한다? 구분만 하시면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죠. 자, 롤러와 포터의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이론이냐면은 인간의 욕구가 바로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가 있다고 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욕구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롤러와 포터가 주장한 기대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합격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성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직무를 보면서 일을 하면서 성진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 열심히 하면 성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이론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이론이다 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기대감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하는 거. 그래서 롤러와 포터는 인간의 기대 그리고 결과적 업적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합격이라는 업적을 남기는 거고요. 합격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동기부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브롬의 기대 이론입니다. 자, 브롬의 기대 이론은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 선택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여기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성이 있고요. 수단성이 있고요. 유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수, 유입니다. 자, 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일정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기대성입니다. 그 다음 수단성은 뭐예요? 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과가 달성되었습니다. 그 반드시 뭐예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게 수단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1차와 2차적 결과에 대해서 갖는 매력. 그죠? 이것이 바로 유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믿음. 수단성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믿음. 그 다음에 유의성은 결과에 대한 매력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인가요? 자, 에들프의 ERG 이론입니다. 자, ERG 이론. 자, 요거는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을 수정한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 욕구나 낮은 수준 욕구나 모두 얻은 시점에서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바로 엘더프의 ERG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더프는요,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보는 거예요. 존재가 E, 관계가 R, 성장이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RG 이론입니다. 자, 존재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흙이라든가 갈증, 주거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생리적, 물질적 욕구를 존재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 물질적 욕구니까 뭐예요? 우리 메슬로 욕구하고는 어떤 욕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중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이 존재 욕구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욕구는 뭡니까? 대인관계와 관련된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적 욕구를 애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애정의 욕구. 또 일부 존경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 욕구는 우리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 중에서 사회적 욕구와 일부 자기 존중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는요, 창조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관련된 욕구를 말하는데, 요거는 우리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에서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와 일부 존경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 자아 실현 욕구, 일부 존경 욕구는 성장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이 이제 생리적, 안전, 사회, 자기 존중, 자기 실현회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엘더프의 ERG 이론은 보세요. 이 메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존재 욕구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 일부는 관계 욕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 일부와 자기 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인가요?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바로 미성숙, 성숙, 요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미성숙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숙이면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된 사람이라면 능동적인 활동은 힘들잖아요. 수동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굉장히 의존적이고요. 단순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변덕스럽고요.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다양한 행동 형식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우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아의식과 자기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아지리스는 뭐예요? 인간은 미성숙 인간이 있고 성숙 인간이 있다. 무조건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보시면은요, 몇 개예요?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알겠습니까? 일곱 가지. 그래서 아지리스는 이 7단계는 뭐예요? 연속체의 유년에서 성년까지 계속 변한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미성숙적인 인간이다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은 성숙인간으로 계속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여기 없는데요. 우리가 맥그리거의 XY 이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무슨 이론이에요? 인간은 X 이론과 관련된 사람이 있고 Y 이론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 무조건 그렇게 이온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아지리스는 그게 아니에요. 아지리스는 인간은 미성숙, 성숙 두 개 중에 한 군데 속한다가 아니고 인간은 처음에는 미성숙 인간이었다가 성년이 되면은 점점 성숙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맥그리거 XY 이론과 차이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 관리 이론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사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